건데 먼저 그냥 바로 시작할게요. 자, 그림 1. 자, 인구 구조를 반영한 한국 영국 인력 예측입니다. 이제 10,000명이긴 한데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연구 인력이 계속 줄어들 거다. 뭐 이거는 이제 뭐 기정사실화된 뭐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는 넘어갈게요. 자, 한국의 도내 유출 지수 순위.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국가들과 좀 비교를 해봤는데 그거는 이제 뭐 또이또이한 것 같아요. 한국은 뭐 이렇게 뭐 왔다리 갔다리 해서 뭐 크나큰 뭐 유출 지수 뭐 이거는 완전 뭐 심각하다거나 뭐 심각하긴 하죠. 요새 최근 들어서는 좀 올라가는 추세긴 하니까. 자, 한국의 이공계 인력 유출이라고 좀 나왔습니다. 근데 학부과정생들로 보면은 좀 줄어들고 있고, 대학원 과정생도 보면 이게 좀 줄어들고 있다. 근데 이 줄어드는 이 원인 중에 하나가 20대 인구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없어져서 좀 뭐 그런 거다. 뭐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다. 뭐 그렇게들 약간 좀 보이기도 한데. 자, 그림 네 번째는 자, 한국의 해외 유학생 수 유출, 그래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 유입. 자, 이걸로 비교해 보자면 유입은 쫙 늘어났는데 유출은 이제 좀 줄어든다. 줄어든 이 원인 중에 하나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20대 좀 인구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걸로 조금 말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여기서 좀 봐야 될 거는 유입과 유출이 이제 역전됐다는 거죠. 2021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뭐 하는 것들이 좀 늘어났다. 이제 전문 인력 해외 유입과 해외 유출 인원을 이제 이렇게 해서 딱 비교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유입은 이 정도인데 이제 유출은 이제 이렇게 해서 크다 해서 이제 한 8만 명 정도 이제 적자 좀 이거였는데, 이제 2021년도 때도 또 비교해서 보니까 또 이만큼 계속 이제 적자가 난다. 뭐 이런 걸 해서 보여주는 것 같고. 근데 어차피 해외로 한국으로 유입해서 들어왔었던 이 외국인 얘네들이 석박사 뭐 이런 거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고국으로 돌아갈 거 아니야. 내가 볼 땐 한국에서 뭐 취업을 하려고 하겠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얘기가 나오는데, 자, 미국이 발급한 이제 EB-1, 2 비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한국이 참 이제 압도적이다. 인구 10만 명당 이제 단위수로 비교해보면 한국이 참 아주 압도적이죠. 미국 쪽으로 가는 게. 주요국의 인구 10,000명당 AI 인재 순 유출입.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오겠네요. 와, 룩셈부르크는 그냥 들어간다는 거잖아. 이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게 조금 이제 막 들어와서 뭔가 하는데, 한국은 이제 좀 빠져나가는, 그죠? 뭐 그런 게 있고, 한국의 인구 10,000명당 AI 인재 순 유출입 순위로 따져서 보자면은 이제 이 연간별로 이렇게 나온 것 같네요. 보면은 이제 떨어졌고, 요때는 이제 코로나 붐이어서 조금 이제 들어올라 하다가 또다시 아이고야 해가지고 이제 또 빠져나가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유능한 인재들이 이공계열, 특히나 이제 AI 쪽 뭐 관련된 것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빠져나간다. 뭐 이렇게도 좀 보면 되겠네요. OECD 국가로 이주한 한국 국민 중 국가별 비중. OECD 국가로. 그럼 뭐 미국 뭐 볼 것도 없죠. 그냥 뭐 캐나다, 일본, 독일, 호주. 우리보다 잘 사는, 그러니까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를 가더라. 그럼 뭐 다 캐나다, 일본, 독일, 호주. 나도 어느 정도 좀 산다 싶으면 다 이런 나라로 가고 싶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뉴질랜드, 네덜란드, 폴란드도 있네. 튀르키예도 있고, 헝가리. 이건 좀 특이하네요. 여튼 보통 간다면은 다 그거 아니에요?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호주 보통 이제 이 나라 중에 하나로 이제 다 떠나더라. 뭐 그렇게 나는데 미국이 압도적이긴 하네. 자, 미국 박사학위를 취득한 상위 10개국으로 보자면 한국이 중국, 인도 다음에 한국이야. 미국 박사학위를 이렇게 취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국내로 안 오겠죠. 한국에 안 오고 그냥 오로지 이제 미국에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미국 박사학위를 취득한 상위 10개국에서 과학, 공학 비중으로만 했었을 때도 한국이 참 많습니다. 높네요. 뭐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한국이 또 뭐 상위권에 있는 뭐 그런 겁니다. 자, 이게 문제죠. 자, 미국 내 한국 국적의 박사학위 취득자의 체류 의사 한국으로 올래. 근데 안 가. 라는 게 71%. 뭐 이전에도 뭐 안 올라고 했었네. 그 이유가 뭐 명확하겠죠. 자, 인재 유출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국내 연구개발 역량 저하시키고 논문 특허 연구 성과 감소하고 첨단 산업 기술력 악화하고 신산업 창출 고부가 산업 성장 제약되고 결국은 성장 성장력이 저하가 된다더라. 그래서 뭐 이건 뭐 별것도 없죠. 이거는 이제 뭐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정성평가 도입이 필요하냐? 필요해. 무조건 필요하겠죠. 정성적인 연구 업적 방식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 연구의 질 향상, 정량평가 한계 극복, 혼합 필요, 자 이런 것들. 자, 근데 이 박사후 연구원의 경력 전망 조사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이 박사후 연구원이라는 게 흔히 말하면 이 연구원으로 그 되기 전에 이거를 한 6년 내지 한 7년 정도 가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임시직 이제 이런 형식으로 좀 갖는다고 해요. 얘기했는데 이런 이제 전망이 이전 세대가 보면은 이제 엄청 이제 나쁘다라는 게 압도적이고 본인 지금 전망에 대한 인식도 보면 엄청 이제 부정적이다라는 거. 이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좀 봐볼게요. 그 한국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 국내 이공계 박사후 연구원 경력개발 지원 필요성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봐봐야겠네요. 자, 정규직 이용계 연구개발 인력의 연봉을 보면 신입이 연봉이 4천, 박사가 4천, 기업에선 경력 5년 차가 한 5천만 원이네. 공공 연구기관으로 따져서 보면 신입 초봉이 박사로 하면 이것도 4천, 경력 5년은 5천. 아이고 참 4천에서 5천만 원 사이네요. 자, 조교수 연봉 중위값. 야, 근데 뭐 볼 것도 없죠. 이런 선진국들에 대비해서 한국은 쥐꼬리만큼 준다. 이거 뭐 지금 현재 확률로 따지면 한 뭐 4천만 원, 4,500만 원? 뭐 이 정도 되겠네요. 뭐 볼 것도 없죠. 이건 뭐 연구 개발비에서도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 한국은 딸리고 연구 인력당 연구 인력 수도 한국이 최저고 대형 연구시들도 GDP 대비 비중으로 했더니 한국이 낮더라.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볼 필요 없긴. 국외 협력 너무 비중도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한국은 그냥 갈라파고스네. 그냥 뭐 이렇게 다른 나라들은 막 다른 나라들끼리 막 이러저런 막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한국은 그냥 홀로 고립돼서 혼자 한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네요. 오늘은 그 이전에 이미 조금 했었던 거였는데 참 이공계열이라는 게 우리가 너무 멸시했어. 이 멸시를 언제부터 했냐? 근데 여러분들 이미 좀 아셔야 될 게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이공계열 그 기피 현상이 이미 나왔습니다. 지금 터진 거예요. 2025년도 때 이제서야 필요하다라고 해갖고 요때 터진 거예요. 이때 이공계 기피 이미 의대 선호 현상이 이게 오래된 일인 것 같죠? 아니요, 이미 엄청 오래됐. 2000년대부터
이 의대라는 선호 현상이 그때서부터 나왔습니다. 뭐 내가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의대 뭐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무조건 있었으니까 전교 1등은 무조건 뭐 다 의대였어요. 공대생들은 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지. 근데 지금도 2025년도 지금도 이 의대 선호 현상은 오히려 더 심해졌죠. 지금은 너도 나도 다 이제 의대를 무조건 1순위로, 특히나 이제 유능한 친구들은 다 이거를 해서 가는, 이제 아직도 안 바뀌었죠. 근데 중국은 완전 반대야. 정확히 반대죠. 중국은 엔지니어가 넘버원이죠. 이미 KBS 뭐 유튜브에서 나왔었던 거 이미 봐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중국은 엔지니어가 넘버원이고, 이거를 통해서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그냥 가문의 뭔가 자랑. 와, 우리 아들이 엔지니어가 되고 싶대. 아,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뻔할 것 같죠? 진짜라니까? 진짜예요.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 그러면 와, 내 아들 자랑스럽다. 진짜 이래요. 중국은. 한국은 엔지니어 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부모가 일단 뺨부터 갈겨버리겠지. 너 제정신이냐고. 멱살 잡고 지금 너한테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사교육 비용이 얼마인데 이 자식아 하면서 뺨을 후려 갈겨버리는데, 중국은 엔지니어가 되렴 하면서 우리 감을 일으켜줄, 너는 진짜 진정한 이제 우리 부모 내 뜻이 엔지니어가 돼서 우리 가문을 일으키렴 이런 것이었다면, 한국은 어떻게든 의대를 목표로 해서. 자,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2025년도에 이제 AI라는 것이 나와서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이공계 소홀했었던 게 이때부터 이제 터지는구나 해서 지금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늦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 소홀히 했어, 솔직히. 오직이나 했으면은, 이게 제가 누누이 좀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은, 이게 왜냐면은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2025년도니까 2025년도 이제 뭐 8월이죠. 이제 곧 8월인데 이제 이때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이제서야 이공계열 뭔가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게 정권과 정부나 아니면은 이 정권과 상관없이 이거는 쭉 가야 돼요. 진보 보수에 상관없이, 진보 보수에 이런 거 상관없이, 이런 거는 그냥 국가적인 미래이기 때문에 이거는 쭉 가야 돼.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2008년도 때 그 오바마 대통령이 스템이란 정책을 밀었지 않습니까? 스템, 이게 뭐예요? 이게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 엔지니어링, 매스메딕,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이제 육성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20년 후에 2025년도 때 빛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2008년도니까 이게 무조건 한 17년에서 한 20년 정도는 걸리겠죠. 그 기간을 바라보면서 계속 육성을 하는 거야. 이게 근데 이때 동안 이 미국이 이 스템이란 거 요걸 하면서 이게 뭐 진보냐 보수냐 뭐 이런 거 영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 그냥 이거는 그거 그대로 가는 거야. 뭐야, 무조건 좋은 거다 하면은 그냥 국가가 어떻게든 국가에 이익을 준다는 게 있다면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왔었던 게 이 부산물들이 결국은 이 AI의 또 패권을 또 잡는 거잖아요, 미국은. 근데 한국은 약간 조금 이게 뭐냐면, 자, 2025년도 때 잡았어요. 2030년도까지죠, 정권 자체가. 자, 이 정권이 잡았습니다. 이 정권이 잡아서 이 AI 그 다음에 이공계열 해가지고 뭐 해준다고 해.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뭘 하냐면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기반을 먼저 닦아야 돼요. 왜? 이전에 안 했잖아. 이제서야 이제 기반을 닦는 거라고요. 이제서야 뭐 기반도 닦고 뭐 하고 뭐 문제점 있고 이걸 또 제도화하고 하잖아요. 제도화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뭐 처우 개선해주고 이제서야 시작을 해. 이게 5년간으로 해갖고 그게 끝날까? 안 돼요. 이거 만드는 데만 해도 5년으로 턱없이 부족해. 5년 동안 해. 그래 2030년 되죠. 또 이제 대통령 뽑아. 그럼 또 무슨 대통령이 될 줄 알고? 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게 진보건 보수건 뭐건 이걸 따라서 이 대통령이나 어떤 정부가 이런 이공계열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공계열 자체가 그렇게 뭐 돈 쓴 것 때문에 그렇게 뭐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다시 또 망가지는 거야.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고. 이게 5년마다 계속 반복이 돼요. 5년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이게 계속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흔히만 하면 그 이 정부 눈치를 보고 뭐하고 뭐 정성평가 뭐 이런 게 도입하고 싶다 또 바뀌면 어떻게 될 줄 알고 5년마다 눈치를 계속 봐야 돼.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일관성 자체가 없어. 5년마다 또 뭔가 바뀌면은 또 몰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 카이스트 교수가 뭐 진짜 훌륭한 사람이 미국에 있어요. 진짜 한국에서 애국심을 불타가지고 왔어. 5년 동안은 진짜 잘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어.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그쪽에 이제 이공계 이제 육성이 이제 필요 없다 그래. 이 사람은 진짜 완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거야 이 카이스 이 사람은. 그잖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뭐냐면요. 그냥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한국에 와서 이 경쟁력을 끌어줘야 한다 지금 이거잖아요. 유능한 이 인재들이 다 미국에 있으니까 한국에 온다 한들 낙동강 오리알 시대가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 정권마다 바뀌는 것들이 너무 커서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솔직히 연구 5년만 할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이 사람들은 적어도 한 자기 분야에서 이전에도 말했었죠. 남자로 봅시다. 자, 학부 4년 졸업을 해요. 군대 2년 갔다 칩시다. 그럼 벌써 26살이야. 그죠? 석사 2년 밟았다 칩시다. 28이야. 박사 한 3년 했다고 칩시다. 31에서 3년에서 5년 정도 했다고 치면 31에서 33살이에요. 사회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때죠? 그 다음에 박사 후 연구원이라는 걸 했다고 칩시다. 평균 6년 정도 걸렸다고 치면 벌써 남자 나이 39에서 40살이에요. 이때 시작이야. 이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연구원으로서. 그때 이거를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투자를 엄청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 한 20년 동안 투자했던 사람이야.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박사를 갖고 진짜 연구원까지 그거까지 가는 그 길이 이렇게까지 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근데 또 그 분야에 대해서 또 잘 알아. 명성이 있어요. 과학자로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서야 딱 자리 잡았어. 이 사람을 현재 지금 한국으로 데려오겠다는 게 지금 이거지 않습니까? 데려온다면. 그거잖아요. 그 어떤 바보 같은 그 연구원이 미국에 정착이 됐었는데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이걸 했는데 이 보상을 안 해주면은 어떤 바보가 한국에 돌아와서 뭔가 그걸 하겠다고요? 난 절대 안 해. 나라면.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면.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20년 동안 투자를 했어. 그죠? 그것도 미국이라는 거에서. 이거 등록금도 장난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외국인이니까. 어떻게든 몸 바쳐가면서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취업을 했어. 비자까지 내고 뭐하고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있는데 갑자기 국가에서 갑자기 한국을 위해서 애국심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제발 뭐 AI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해주세요. 가겠어요? 여러분들이랑? 이거 다 포기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애국심을 바탕으로 진짜 이걸 할 수 있냐고. 다 버려가고, 응? 다 버려서 이 애국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말 이 미국을 떠나 한국 그 처우 보셨죠? 그 처우를 받으면서 여러분들 올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 연봉이 1억이었잖아, 조 교수가. 1.5억이었나? 1.5억이었는데 한국에 오면 4천만 원부터 시작이에요. 이 정도 처우 더 계산을 해줄까? 안 해주겠지. 진짜 그러겠냐고. 이렇게 목숨 걸어가지고 40살에 이제 막 착창하게 일하고 있는 그런 연구원이나 그런 박사 뭐 이런 사람들을 진짜 한국에 와서 AI든 뭐 이공계 그 발전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뭔가 하라라고 하면 진짜 가겠냐고. 안 가. 내가 볼 땐. 그 절대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니 이 사람들도 오직이나 했으면 지금 미국에 갔겠냐고요. 응? 카이스트나 서울대 박사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오직이나 했으면은 미국으로 갔겠냐고. 이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겠습니까? 서울대 공대 박사를 마쳤든 카이스트 뭐 박사과정 마쳤든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겠냐고. 이 사람들이라도 무조건 남겨놨어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 자체가 다 미국 가버리잖아. 그냥 비자 받고. 이제 그만큼 현실을 안 거죠.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 나보다도 정확히 알 거야. 그래서 말씀드린 거지만은 옛날처럼 애국심,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금 이제 막 그 박사과정 받고 있구나 이런 사람들은 애국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뭔가 자기 보고 희생하라? 이런 거 안 통해. 이건 옛날 때나 그랬지. 1970년도 때나 아니면은 1990년도 때나 뭐 한국이 약간 좀 많이 그 지금같이 뭐 선진국 반열 이런 쪽에 안 들어갔었을 때가 그게 가능한 거지. 애국심을 바탕으로 뭔가 희생을 해라? 이건 안 통하지. 그 개인의 희생에서는 더 이상 안 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늦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해서 반갑겠냐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확실성이 높다고. 낙동강 5개월 신제가 어떠대요? 어떤 정부같이 그냥 예상 삭감하면 그만이야. 기초 R&D 있죠? R&D 예산 삭감하면 그만이야. 근데 이거 가지고 뭘 할 수가 있어요? 예산 삭감을 때렸어. 그거 가지고 누가 뭘 할 사람이 있냐고. 없어요. 정말 이 불확실성이 이게 깨지지 않는 그 절대 이거는 보장 자체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건 불가능하죠. 제가 볼 때는 절대 힘들어요. 무조건.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다.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봐요. 이제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지금이라도 뭐 해도 좀 다행이긴 한데 좀 늦었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 하여튼 뭐 그래도 뭐 다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다 더 잘 되겠죠. 더 잘 될 것이다. 잘 될 겁니다. 잘 돼야지. 그래야지만 또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한국에 모셔가지고 또 오도록 해야죠. 가뜩이나 또 이제 인구도 줄어든 마당에 이런 유능하신 분들이 또 떠난다면 그거 자체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튼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